프로모션으로 발급받은 여러 장의 신용카드, 신용 점수에는 문제 없을까요?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한다면 최적의 카드 조합 찾는 법은? 요즘 신용카드를 한 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기가 힘든데요. 1인당 2.5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를 여러 개 보유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게 아닌지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쓰는 사람들을 위한 신용점수와 신용카드 개수에 대한 진실과 신용점수 올리는 꿀팁, 신용카드 최적의 조합 찾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유한 신용카드가 많을수록 신용점수는 떨어진다? 신용카드와 신용점수와의 관계에 대한 루머, 결과부터 말하자면 거짓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개수와 신용점수는 무관합니다. 물론 과거 외환위기 시기나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당시 카드 돌려막기가 성행하면서 카드를 많이 발급받았던 사람들이 연체가 많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신용점수를 조절하긴 했었어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아 보유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루머가 생긴 듯한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카드를 많이 내놓고 심지어 특정 브랜드에만 특허 혜택을 제공하는 PLCC까지 선보이는 만큼 단순히 신용카드 발급 개수가 많다고 신용점수를 하락시키진 않습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다 보면 카드를 해지할 때도 생기는데 오랜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를 해지한다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휴명카드를 해지했을 때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카드값 연체 없이 건전하게 사용하던 카드를 해지한다면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 개수보다 신용점수에 더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같이 체크해봐요. 1. 소액이라도 연체된 적이 있는가? 신용점수 하락을 이끄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연체입니다.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현금 서비스, 카드론, 공과금, 통신비 납부 등에서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를 낮추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만 원대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하면 신용점수를 낮추게 만들어요. 특히 현금 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대출이나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은 높아지겠죠? 2.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했는가? 신용카드는 일종의 빚이고 신용카드 한도는 카드사에서 빌리는 빚의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한도를 100%까지 채워서 쓸수록 빚을 많이 지는 셈이에요. 카드 한도에 가깝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빚이 많고 제때 카드값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신용점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적정 신용카드 한도는 카드사가 내게 제공하는 최대 한도액의 50% 이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도의 20에서 30% 정도로만 쓰면 더욱 좋아요. 3. 신용카드만 쓰지 않았는가? 신용카드를 제때 잘 쓰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서 신용카드만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차라리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넘게 꾸준히 사용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40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참고로 체크카드라도 후불 교통카드에 카드 대금이 밀리면 연체로 기록되니까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이다 보니 연말에 몰아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쓸 경우 안정적인 소비 패턴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오히려 신용점수의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신용카드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까요? 1단계, 소비 패턴부터 확인하기. 반드시 자기 소비 패턴을 확인해야 해요. 아직 신용카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일단 한 가지 카드만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비 패턴 확인은 지난 3개월간 내가 자주 결제한 소비 영역이 어디고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카드 리빌딩에 앞서 해야 하는 필수 작업이에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월 지출액, 카드 연회비, 전월 실적과 할인 한도 등을 확인해 두면 카드 리빌딩과 카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고정비 지출 카드, 메인 카드로 정하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쓸 때 메인 카드는 고정비 지출 카드로 정하는 게 좋아요.
고정비 지출은 매일, 매월 일정 금액만큼 지출하기 마련이기에 여기서 혜택을 받는 카드가 메인 카드로 적합합니다. 즉, 한 달에 두어 번 가는 영화관 말고 대중교통이나 통신비 지출을 줄이는 할인카드를 찾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나 전기요금, 공과금 등 각종 월납요금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등록해두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월 1회 꼬박꼬박 혜택을 챙길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쇼핑 멤버십 구독료로 매월 지출하는 고정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인 카드를 고르면서 구독 서비스도 자동 결제할 때 혜택을 주는지도 함께 고려해보면 좋겠죠? 3단계, 변동비 지출은 무조건 카드 앤 체크카드로. 외식, 카페, 영화, 쇼핑 등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변동비 지출은 무조건 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카드는 전월실적 조건과 할인, 적립 한도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일정하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브카드로 활용하기 좋은 편인데요. 단, 무조건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할인, 적립률은 1% 내외로 낮은 편입니다. 해외여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서브카드로 마일리지 카드를 쓰는 방법도 좋은데요. 마일리지 카드 중에선 전월 실적과 적립한도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마일리지를 기본 적립해주는 카드가 많은 편이에요.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부담스럽다면 메인 신용카드와 함께 서브 체크카드 조합도 나쁘지 않아요. 신용카드는 당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로 변동비를 결제한다면 지출 금액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를 조절하기 쉽겠죠? 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섞어서 쓴다면 연말정산의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염두에 두고 프로모션 혜택도 받으면서 내게 맞는 신용카드를 발급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